권영철 기자 기자수첩 넘어갑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와이뉴스 뭐 가지고 오셨어요? 가수 박봄 씨 유명 걸그룹 2NE1의 리드 보컬 박봄. 이 마약 반입 사건과 관련해서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4년 전에 마약을 밀반입하다가 그때 검찰에 적발이 됐다는 거죠. 그렇죠. 암페타민이라고 이게 뭐 마약류 중에 하나인데 메스암페타민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뭐 필로폰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예. 암페타민은 좀 다른 거긴 하지만은 그런 마약류는 분명하고 이것을 국제 특급 우송, 뭐 페덱스 이런 걸 통해서 들여오다가 적발된 겁니다. 이게. 사탕하고 섞어서 사탕 모양으로 포장을 해서 들여오다가 그게 적발이 된 거예요. 세관에서. 네. 오늘 주제는 뭔가요? 이게 이제 갑자기 왜 4년 전 사건이 지금 불거졌을까 하는 의문이 하나 있고요. 검찰은 왜 또 박봄을 그렇게 봐줬을까? 두 가지.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 두 가지 지점 취재하셨군요. 먼저 검찰이 봐준 겁니까? 예, 확실히 봐준 건 맞습니다. 검찰 관계자들에게 확인해 보니까 입건 유예를 했으니까 봐준 건 맞다. 입건 유예는 형사 사건화할 수 있는 일을 입건하지 않은 거니까 확실히 봐준 거다. 이렇게 검찰 여러 관계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형사 사건에는 무혐의가 있고 혐의는 있는데 입건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입건 유예. 그게 입건 유예죠. 또 입건을 하지만은 재판 해부하지 않는 기소유예가 있는 거고. 기소유예는 사건 번호가 부여가 되고 기록이 남습니다. 그런데 입건 유예는 사건 기록이 아예 없습니다. 기록도 안 남아요. 물론 검찰 내부에서는 뭐 볼 수 있지만은 경찰이나 마약류를 수사하는 식약처나 이런 데서는 확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봐주는 게 확실하고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입건 유예는 사건화 자체를 안 하는 것으로 어떤 면에서는 무혐의보다 더 가벼운 처벌일 수도 있다. 무혐의는 혐의가 없으니까 무혐의인 건데 이거는 혐의가 있는데도 입건 유예했으니까 더 봐준 게 됐다. 무혐의를 하려면 조사를 해서 해야 되는 거다 이거죠. 봐준 건 맞다. 그러면 왜 봐준 거냐 이거거든요. 검찰 관계자들에게 왜 봐준 거냐 그랬더니 봐줄만 하니까 봐준 거 아니겠냐. 봐줄만 하니까 봐준 거다라는 게 무슨 말인가요? 검찰의 고위 관계자는 100% 치료 목적이라는 사실이 확인됐으니까 봐준 거다. 당시 수사팀이 봐줄만 하니까 봐준 것 아니겠나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당시 상황을 잘 아는 검찰의 관계자도 치료 목적이라는 사실이 확인됐고 처벌의 실익이 없어서 입건 유예를 결정한 것으로 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박봄 씨가 미국에서 처방전을 받았으면은 식약처에 신고해서 들어오면 되는 건데 그 절차를 못 지킨 절차 위반이다. 당시 상황을 확인한 결과 결정에는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봐줄만 해서 봐준 거면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요? 검찰의 설명대로라면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형사사법도 뭐 온정이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좀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박봄 씨 위법 사실이 가벼운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정말 가벼운 게 맞느냐? 이 박봄 씨가 암페타민을 처방받기 위해서 대리 처방을 받았죠. 대리 처방은 미국에서도 불법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박봄 씨가 직접 가서 처방 받은 그 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요. 직접 본인이 간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대리로 가서 처방받은 겁니다. 그게 불법이죠. 국제 특송 항공 화물기를 이용해서 암페타민을 밀수입하는 것은 전형적인 마약류 밀수수법입니다. 그렇죠. 종종 보도에서 보잖아요. 대마초 같은 게 뭐 국제우편 들어오다 적발되고 하는 게 이게 명백한 불법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과자류로 위장해서 들어왔단 말입니다. 동일한 사건, 동일한 인천지방검찰청에서 박봄 씨 사건보다 2달 전에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29정을 들여오다가 구속 기소됐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은 봐줬단 말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연예인은 봐주고 일반인은 안 봐줬다. 뭐 이렇게 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거예요. 검찰은 뭐 다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사람은 A 씨의 경우에는 치료 목적이라고 주장을 하지만은 책 안을 파내서 약을 숨겨서 들어왔다. 위장해서 들어왔다. 불법인 줄 알고 들어왔으니까 구속 기소한 것이고 박봄 씨는 치료 목적이라는 게 입증이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지금 이제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세계일보 보도는 과자류, 젤리처럼 위장해서 들어왔다. 마찬가지다. 사탕에 섞어서 들어왔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 과정도 검찰은 마약류의 경우에 입건 유예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수원에서도 국정원 직원이
아들의 치료 목적으로 마약류를 밀반입했는데 무혐의 처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이 시민위원회를 열어서 나름의 그 투명한 절차를 거쳤거든요. 그런데 박범 씨의 경우에는 그냥 검찰 결재 라인만 통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박범 씨가 2010년에 법무부 법질서 홍보대사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거든요. 법무부 홍보대사였어요? 예, 아직도 유지가 지금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작용된 게 아닌가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4년이 지난 사건인데 왜 지금 이 시점에서 문제가 되는 건가?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사실 이 점이 좀 그 문제가 되는 건데 검찰에서는 세계일보 보도에 의도성이 있는 거 아닌가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처음 이제 단독 보도한 게 세계일보죠. 예, 그렇습니다. 6월 30일 날 보도를 했는데요. 공식적으로 제기하지 않지만은 사적인 관계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지난해 10월이죠. 세계일보 기자가 구속된 적이 있죠. 그때 뭐였죠? 황수경, 최윤수 검사 부부의 파경서를 유포한 정보지에다가 흘려서 사실이 아닌 것을 흘려서 결국 이제 구속이 된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보복이 아니냐. 검찰에 보복하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검찰 세계일보가 이런 얘기를 해요. 검찰 흠집 내기 하려는 거 아니냐. 4년 전 사건을 끄집어내서 보도하더라도 2, 3일 정도 보도하면 되는 거지. 그건 무슨 불엄간이나 계속 끌고 가냐. 이게 의도성이 있어 보인다. 이게 지금 검찰의 얘기입니다. 세계일보 입장은 어떤가요? 세계일보 입장은 검찰이 박범 씨를 입건 유예했다는 결정문을 입수했는데 이건 보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다. 어떤 언론사건 유명 언론인을 봐줬다는 사실을 확인한다면 보도하지 않겠냐. 그렇죠. 그리고 검찰이 그걸 숨겼다. 입건 유예를 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건 기록하지 않고 숨긴 건데 그거 보도하지 않겠냐. 그리고 왜 포럼간 끌고 가냐는 문제를 물어보니까 그러면 검찰이 명쾌한 해명이 있어야 되는데 제대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당시에 수사관도 없고 지휘부도 바뀌었고 기록만 있어서 확인하지 못하겠다.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다. 명쾌하지 않으니까 제기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는 이유는 법의 형평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꼭 유명 연예인의 사건이어서가 아니라 누구는 입건유예, 누구는 무혐의, 누구는 기소, 누구는 불기소. 과연 형평성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 문제도 있는데 이제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야 하냐 이 문제로 가지 않겠습니까? 이 사건은 지금으로 봐서는 다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게 올바르다.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여론이 한참 동안 들썩거리고 있는 그 사건의 궁금한 점 권영철 기자가 오늘 풀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